미련한 범. 옛날 깊은 산 중에 큰 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편히 살 곳을 얻었다 하고 수백 명 여우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보니 어느 틈에 너구리 떼가 몰려와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을 너구리에게 뺏기고 말 여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한 결과 늙은 여우가 편지를 써서 여우 가운데 말 잘하는 내눈이와 힘센 사팔떼기를 대표로 뽑아 너구리 편으로 보냈습니다. 너구리 대장은 편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산 중에 절로 생긴 굴을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할 필요가 어디 있나? 누구나 먼저 사는 게 임자지. 내눈이와 사팔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대장님, 우리가 먼저 보아둔 자리를 말 한마디 없이 차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까? 보아둔 자리? 그래, 보아둔 자리라면 무슨 표적이 있단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어라. 이때 사팔떼기 여우는 너구리 대장을 바라본다는 것이 눈이 사팔떼기이기 때문에 대장 곁에 앉은 대장 아내만 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대장은 여우가 그런 줄은 모르고 자기의 아내를 눈 흘겨보는 줄로만 생각하고 부해통이 터졌습니다. 이야기하다 말고 주먹을 들어 사팔떼기를 갈겼습니다. 이 자식, 건방지게 남의 아내는 왜 그리 쳐다봐? 무례한 자식 같으니. 주먹이 연거퍼 내렸습니다. 사팔떼기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너구리의 대장은 부하를 부르더니 이 무례한 놈들 문 밖으로 내쫓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문 너구리들이 달려들어 두 여우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눈이와 사팔떼기는 밖에 있는 여러 동무들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너구리의 무례함을 분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여우는 팔을 걷어추고 나섰습니다. 그것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야 그저 있을 수 있어. 싸웁시다. 싸워. 그리하여 너구리에게 싸움을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너구리들도 전쟁 준비를 하고 여우가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너구리들이 나오기만 하면 그 날쌘 몸으로 마음껏 싸우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구리들은 밖에만 나가면 불리할 줄 알고 좀처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결전을 못하고 서로 으르렁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질 급한 여우는 조급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우가 썩 나서더니 우리 그럴 게 아니라 굴에다 불을 피웁시다. 연기가 들어가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요. 모든 여우들은 이 말을 찬성하여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굴 문을 막고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뭉게뭉게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굴 속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너구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연기가 들어오는 데는 막아낼 장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고함을 치고 물밀듯 밀고 나왔습니다. 여우들은 문간에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대로 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고 때리고 제 마음껏 싸웠습니다. 너구리 대장은 한동안 싸워봤으나 몸에 화상을 입고 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음과 같이 항복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우와 너구리가 한 굴에서 살되 깨끗하고 밝은 자리는 여우에게 바칠 것, 여우의 똥과 오줌은 너구리가 쳐낼 것, 밖에 나가 사냥을 해오되 좋은 것은 여우에게 바칠 것, 문지기는 너구리가 할 것. 그러고 보니 너구리는 완전히 여우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구리는 굴속을 깨끗이 수리하고 여우를 모셔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우의 똥 오줌을 쳐낼라, 심부름할라, 먹을 것 구해드릴라 조금도 편할 새가 없었습니다. 너구리 대장은 어떻게 하면 이 굴욕을 벗어날까 주야로 고심을 하였습니다. 고심한 끝에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산 넘어 사는 호랑이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구리는 많은 선물을 구해가지고 늙은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너구리는 호랑이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여우에게 학대받고 있는 것을 일일이 하소연하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호랑이는 너구리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그놈들 죽일 놈들이다. 같은 네 발 가진 짐승끼리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가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나무래 줄 테니 나와 같이 가보자. 호랑이는 너구리를 따라 굴로 들어왔습니다. 너구리는 의기가 양양해 가지고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굴 속에 들어서며 호랑 아저씨 오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굴 한가운데 앉아 여우와 너구리들을 불렀습니다. 내 들으니 너희들이 같은 네 발 가진 짐승으로서 화목하게 지나지 못하고 한편을 몹시 학대한다니 그럴 도리가 있냐? 나는 적어도 이 산중의 왕으로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내려온 것이니 누가 잘잘못은 그만두고 이로부터 화목하게 지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터이니 그리 알아라. 호랑이의 말이 끝나자 여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는 변명은 쓸데없다 하고 고함을 지른 뒤 다시 양쪽을 돌아보며 내가 가면 너희들이 또 싸울 터이니 금년 겨울은 이곳에서 지내야겠다. 그 대신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부담해라. 이 말을 들은 너구리는 큰일이 났습니다. 여우들도 너구리를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먹을 것을 하루는 너구리가 되고 하루는 여우가 되어라. 우선 오늘은 너구리가 먼저 실행을 해라. 너구리는 하는 수 없이 병들어 누운 너구리 한 마리를 가져가 호랑이에게 바쳤습니다. 다음 날은 여우의 차례였습니다. 여우와 너구리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여우나 너구리나 한 마리도 남지 않을 모양입니다. 여우와 너구리는 호랑이 잠자는 틈을 타서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처치해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여우는 호랑이가 생선을 좋아할 줄을 알고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늙은 여우는 강가에 가서 얼음을 끌고 생선 몇 마리를 잡아다가 호랑이에게 바쳤습니다. 호랑이는 생선을 먹어보더니 그 맛 참 좋으니 또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늙은 여우는 아유, 강에만 나가면 고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자 여우를 졸라대어 강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 불고 눈보라시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를 데리고 강에 나와서 구멍을 내고 호랑이더러 아유, 호랑이님, 이 구멍 속에다 꽁지를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고기를 몰아올 터이니 꼬리에 고깃대가 붙거든 잡아채셔요. 호랑이는 생선 먹을 욕심에 꼬리를 얼음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어디 견디겠냐. 몹시 찬걸. 아유, 호랑이님도 그걸 좀 못 참으셔요. 조금 있으면 큰 잉어가 물고 나올 터인데. 호랑이는 생선 먹을 욕심과 여우들에게 대한 체면상 꽁지가 끊어질 듯이 시리지만 시리다 소리도 못하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끙끙 앓으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우들은 위아래로 다니며 고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꽁지는 차차 감각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어이, 어이, 물고기들아, 빨리 호랑이 꼬리에 붙어라. 어이. 얼마쯤 지난 후 여우는 호랑이 앞에 나왔습니다. 호랑이님, 꽁지를 슬쩍 들어보세요. 얼마나 붙었는가. 호랑이는 꽁지를 들어봤습니다. 벌써 꽁지는 얼음과 한 몸이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꽁지를 잔뜩 물고 놓지를 않으니 어찌하니? 아우! 아유, 그걸 못 꺼내요. 한번 힘껏 들어보세요. 호랑이는 죽을 힘을 다해 꽁지를 들어봤으나 꽁지는 꽁꽁 얼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여우들은 호랑이 앞에 와서 호랑이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라니. 이놈들 너희들만 간단 말이냐? 네, 내년 봄에 얼음이 녹으면 모시러 올게요. 여우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속에는 만세 소리가 들리고 강에서는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